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와싱턴에서 본 한국이란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의 중요 주장은 한국은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뀌지 않아야 할 것조차 정권이 바뀌면 혼란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들도 한국의 태도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때가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늘 바뀌기 때문에 동맹국 입장에서 한국을 쏙 믿을 만한 그런 동맹국에 꼽을 수 없을 것이다. 항상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일본은 미일 동맹을 자국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은 스스로 판단한 이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관계로 동맹을 받아들인다. 네 번째 주장은 한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전략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여러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한국의 양식에 있던 보통의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양식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미국과 같은 동맹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은 현재 집권 세력들의 의견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에 남긴 보통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몇 분을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규 님입니다. 세상엔 분명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맞는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틀린 것을 콕 집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다 라고 너그럽게 허용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좌파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나 헌법 정신과 완전히 틀리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윤덕규 씨가 아주 착하게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이플팍님입니다. 국제 정치도 기본 철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미일 동맹을 항상 중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 정부는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지만 훨씬 더 상위 가치가 바로 우리가 지키려고 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하고 동맹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는 뭘 지키려고 하냐요. 우리는 뭘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냐. 우리는 뭘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존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창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윤문님입니다. 하물며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도 단골을 만들려면 손님의 신뢰야 얻어야 하거늘. 콩나물을 팔 때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나라의 안위와 생명과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신뢰관계를 잃어서 되겠냐요. 2만 7천 명 가까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소미아를 파괴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당장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항의가 그러면 당장 지소미아가 파괴가 되면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위의 위협을 받지 않냐. 과거에 9월 19일 날 맺었던 지난해에 남북 군사 합의서도 미국 측과 전혀 상의 없이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항의가 많았죠. 그것도 미국 주한미군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합의서다. 이렇게 항의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신뢰가 있어야 되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울프 자이언트님입니다. 대한민국은 좌와 우의 이념 정체성 때문에 한미동맹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나마 우파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좌파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하니 동맹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 미일 동맹을 일본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한국의 안전과 한국의 생존과 한국의 번영에 한미동맹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저는 얼추 국민들 가운데 70%에서 80%는 그렇다라고 난 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답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쪽으로 현재 정부가 나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5번째입니다. 큰 바다로 나아가자님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하여 일본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최근까지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전혀 위험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 모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역량이 25%를 넘어섰어도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드 세대로 진실의 순간에 직면은 하게 되었습니다만, 국제정치에서 한 나라의 교역이 너무 커지면 그 나라의 협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관계의 핀란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단독으로 중국하고 잘 교섭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서독이 동서화해 정책을 추진할 때 당시 독일 총리는 워낙 소련의 힘이 강대해서 나토와 유럽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전략이 있었다면은 사드를 기점을 해가지고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일본이 꼭 같은 보복을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중국 의존도를 낮췄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죠. 무역을 좀 다각화해야 되고 25%나 20%나 넘지 않도록 항상 그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이분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냥 상대 국가에 그냥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셉 허님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중국 및 러시아와 절대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위협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겠죠. 지금은 물론 과거 친북 좌파 정권은 북한을 우리의 위험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며칠 전에 제가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한성수 전 외무부 장관의 조찬 강연을 듣고 질문한 내용 가운데 이런 문장이 들어있죠. 우리의 가장 최대 위협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위협 세력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협 세력으로 보지 않으면 뭘 위협 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는 일관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교란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기만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20세기 100년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죠. 아무튼 한미동맹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그런 바람이나 뜻이 정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